아까 제가 안녕하세요, 주디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트랜지션 효과 간단하게 촬영을 했고요. 잘 하든 못하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쓰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늘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영상을 이제 시작한 지 채 3개월이 이제 안 됐어요. 유튜브 영상을 1월 28일 날 올렸으니까 2, 3, 4?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저도 저 개인적인 저만의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로 사과드리고 대신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만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 적용을 할 때에는 저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고 좋게 만드실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감을 얻는 거는 외국 유튜버나 안 그러면은 다른 유튜버가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CC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좋으니까 프리미어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의 반발심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거를 루마 퓨전으로 나도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고 트랜지션도 만들고 여러가지 효과들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타 프로그램에서 가능한데 루마 퓨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영상 만드는 걸로 들어갈게요. 조금 이따 봬요. 자, 일단 영상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제가 보고 있는 영상, 굳이 이런 트랜지션 하시는 부분은 길게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5초 정도 되게끔 영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대략 시간은 5초로 해서 이 부분은 날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인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트랜지션은 타이틀을 일단 먼저 누릅니다. 타이틀을 일단 이 뒤쪽에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뒤쪽에서 작업을 하실 때 텍스트를 누르면 일단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레이어 추가해서 형태를 선택을 하고 형태를 조금 키웁니다. 이렇게 손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고 회전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충분히 더 키우고 형태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빼고 그래서 이 형태를 하나 갖추시게 되면 웬만하면 딱 정확하게 요 각이 딱 맞으면 좋지만 각이 안 맞아도 약간 이렇게 오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7도니까 한 30도 정도로 해서 요렇게 먼저 하나를 잡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키프레임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첫 화면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먼저 하나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은 잘못 잡힌 거네요. 여기서 키프레임을 잡아 주시고 5초니까 3초 정도 됐을 때 이 키프레임이 5초부터 시작하면 8초 정도가 되겠죠. 8초 정도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 키프레임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이제 반대쪽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붙여서
바로바로 위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 익숙치 않으면 밑에 레이어가 같이 있을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크기를 키우시고 각도를 조절을 하시고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각도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럼 제일 첫 번째 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잡아주시고 똑같이 9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초를 더하면 12초 정도 되겠죠. 12초에 왔을 때 이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 키프레임이 다 빠져나가는 이 위치로 잡아주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레이어를 겹치게 되면 이제 화면이 열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는 여기 보시면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 링크로 연결을 하셔서 이 하나를 잡고 요거를 요 뒤로 옮겼을 때 요렇게 뒤로 옮겼을 때 이제 이렇게 화면이 전개가 되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서 회전을 이렇게 주는 거죠. 여기에서 맨 처음 키프레임 쪽으로 여기서는 키프레임을 해제를 시키고 맨 이 커서가 제일 앞쪽으로 왔을 때 여기에 첫 번째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 정도 됐을 때 6초 정도 됐을 때 키프레임을 잡아서 싹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7초 정도가 되었을 때 또다시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위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8초 정도 갔을 때 다시 키프레임을 잡아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이 프레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저거를 글자를 지우고 도형으로 바꾸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이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키프레임을 잡고 거기에 뭔가 변화를 추구를 할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변화를 주시고 싶다면 이 화면도 맨 처음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조금 크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두 번째 갔었을 때 첫 번째 때 예를 들어서 크기가 2045면 두 번째 때는 예를 들어서 2045면 한 예를 들어서 한 1800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갔을 때 한 1600 정도 1500 정도, 1200 정도로 줄이고 세 번째 갔을 때는 이제 100%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 빈 공간도 좀 없어 보이고 사람이 집중이 되고 아까 제가 왔는지 아까 제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저를 따라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런 효과 하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인트로 인사를 하거나 첫 장면을 만들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식의 장면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편 끝났죠? 그럼 2편에서 또 봐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줌 효과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쓰고 싶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직접 줌 효과를 넣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먼저 이 영상을 하나 가져올게요. 영상을 하나 요 뒤에다 하나 연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때 효과를 주면 포인트가 좋겠죠. 요거를 하나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을 또 내려서 쓰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죠. 아까는 밝은 부분이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얹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포인트 조금 전에 일단 커서를 켜서 이 부분을 먼저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누르시면 요쯤에 보면 줌 효과가 분명히 여기에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줌 효과가 여기 있죠.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모자이크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줌 효과를 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일단 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줌 효과를 확실하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줌이 생기면서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너무 생뚱맞게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오늘따라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여기에서도 맨 첫 부분을 일단 가서 효과 및 그 컬러 및 효과에서 여기서 똑같이 아까와 같은 줌 효과를, 여기서는 처음부터 조금 많이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다가 1초 정도 지났을 때 1초 정도 지났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저 밑에도 줌이 이제 심해지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줌이 약해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이렇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가셔서 이 줌 효과를 눌러보시면 이 제가 키프레임을 줬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키프레임을 줬던 구간에서 훨씬 더 효과를 줄일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줌 효과를 언제든지 변화를 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 봬요. 조금 전에 1편의 효과와 2편의 효과를 봤죠. 이제 드디어 3편으로 갔는데요. 3편은 제가 운전을 하던 도중에 화면이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운전을 하는 레이어부터 필요하니까 너무 계기판까지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오케이, 요쯤이 좀 좋겠네요. 요것도 효과는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 17초부터 시작했으면 22초 내에서 보통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효과는 너무 길면 오히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효과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크로마키 효과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으로 해서 그린 색깔을 빼고 하늘만 놓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옆에 블루를 이용을 해서 파란색 위주로, 하늘에 파란색 위주로 빼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다크 루마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특별하게 변동이 없어요. 여기 나무에서만 있지. 여기에 보면 라이트 루마는 실제로는 나무를 제외한 밝은 부분에 대해서 루마 효과를 분명히 이렇게 하얀 부분에 대해서 루마 효과들을 입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블루 스카이도 분명히 하늘과 관계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블루 스카이를 이번에는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타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게 17초부터 시작했으면 19초 때 저는 일부러 잘라요. 여기 괜히 작업을 잘못해서 놓칠까봐.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맨 처음으로 일단 돌아가서 여기서 일단 먼저 블루 스카이부터 눌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실수하면 어쩌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실수는 하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안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여기서
요 키프레임을 잡기 전에 본인이 마음껏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요렇게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프레임을 잡고 여기서는 이상이 없고 0.2초가 지나갔을 때 다시 키프레임을 줘서 요거를 살짝 올려서 파란 거는 그대로 있지만 기본적인 조금 첫 번째 변화를 주고 여기서 여기 20.10초 정도 됐을 때 키프레임을 잡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줘서 조금 더 까만 부분을 어디까지 줄 건지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잡고 있죠. 웬만하면은 그린 색깔은 변동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21.3초 정도가 됐을 때 요때는 모든 키프레임을 줘서 화면을 어둡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제가 보면 돼요. 실수했다고 건드리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럼 여기와 같이 겹칠 부분은 솔직하게 여기에 하늘이 남았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 요 영상이 아니었구나, 요 영상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요 영상이 밝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커트 시키고 요 정도에서 커트 시켜서 요거는 그냥 일단 먼저 버려도 돼요. 굳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일단 보세요. 그럼 화면이 생뚱맞죠? 그럼 요거 역시도 키프레임을 잡아줘서 요 컬러민 효과에서 블루 스카이를 해서 자연스럽게 맨 처음에는 나무의 느낌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럼 제일 앞으로 가서 요 상태를 키프레임을 잡고 여기서도 또 일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래 색깔대로 돌아가게끔만 만드는데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각 영상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본인이 보고 제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영상이 다 끝났어요. 이런 식의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시간 안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튜토리얼은 화면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보셨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잘 하실 거예요. 단 두려워 말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이 장면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기 전에 몇 번씩이나 해봐요. 왜? 틀리면 쪽팔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고생한 것만큼 영상은 퀄리티가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등장시키면 좀 조금 감각적으로 안 보이나요? 다음에 내일은 화면 안에 손글씨를 집어넣는 효과를 또 올려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바이. 그리고 구독은 사랑입니다.